ETF 투자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ETF 투자할 때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익률이기는 하지만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 고수 이런 분들일수록 세금에 굉장히 좀 예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30% 벌었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제외한 수익률은 얼마일지도 계산해보는 그런 습관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이런 세금이 알게 모르게 우리 수익률을 갉아먹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세금을 떼는가는 알아두고 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ETF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ETF를 사고 팔았을 때 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ETF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요즘 ETF 투자를 하실 때 분배금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또 월분배하는 ETF들 많이 찾으시는데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 이거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ETF는 세법상 주식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차익이 났을 때 붙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형이냐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ETF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요. 국내 주식형의 ETF는 보유기간 과세 적용이 되는 ETF인데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외 ETF는 무엇이 있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파생형 ETF는 이런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로 분류가 돼서 보유기간 과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채권 혼합형 ETF 모두 보유기간 과세 적용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유기간 과세는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바로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매매 차익과 내가 그 ETF를 매수했을 때의 과표 기준가와 매도를 했을 때의 과표 기준가의 차이, 즉 과표 증분의 작은 금액에 대해서 15.4%를 부과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HTS 많이들 쓰실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HTS 화면을 좀 캡처해서 와봤습니다.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죠. 특히 요즘에는 해외 자산 ETF들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예로 저희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화면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월 13일에 종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3월 22일에 종가 매도를 했을 때 붙는 세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매매 차익 1,520원에서 1,155원 그 가격 차이가 365원이죠. 매매 차익 365원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과표 증분입니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과표 기준가 1,453.60원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과표 기준가 1,660.48원 그래서 과표 증분은 206.88원이 됩니다. 이 두 가격 중에 작은 금액이 어떤 금액이죠? 206.88입니다. 그래서 206.88원에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매 차이가 365원이었는데 내가 계좌에 입금되는 그 금액은 333.14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증권사에서 원청징수가 돼서 바로 나의 계좌에 찍히지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크로스 체크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투자를 했을 때는 가격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 가격이 있고 또 ETF는 펀드이다 보니까 그 펀드의 매일매일의 기준 가격, 즉 나부라고 하는 가격이 있고요. 이런 과표 기준가라는 가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표 기준가는 ETF의 원본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과표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 주식에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도 비과세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과표 기준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요인들은 다 이제 과표 기준가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인데 뭐 일예로 국내 주식에서 배당이 ETF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국내 주식형 ETF에서 분배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ETF를 투자하고 있는 그 ETF의 과표 기준가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채권의 이자, 장외 파생 상품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 과표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ETF는 기본적으로 보수도 있고 또 지수, 기초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지수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다 돈을 주고 쓰기 때문에 지수 사용료도 매일매일 이제 과표 기준가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과표 기준가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매 차익 대신에 이제 분배금을 받았을 때 내는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이제 인컴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에 관심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 분배금에 대한 세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 주식형과 국내 주식형 이외 ETF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형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금액에 15.4%가 적용이 되느냐,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과세 대상 분배금에 15.4%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가 분배를 할 때에는 그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 재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분배의 재원이 크게는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수보다 좀 운용을 잘해서 초과 수익이 났다라면은 그 부분도 재원으로 해서 ETF에서 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매 차익,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의 어떤 매매 차익을 분배금에 포함해서 분배를 하게 된다라면은 과세 대상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0원을 분배를 했는데 그 중에 10은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이고 40이 배당이었다라고 하면은 과세 대상 분배금은 40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ETF 분배금 최근에는 월배당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 기반의 ETF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만 계산이 국내 주식형의 분배금과는 조금 다른 복잡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현금 분배금과 또 여기서도 과표 증분을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의 15.4%를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분배 금액과 그리고 주당 과세 표준액이라는 그런 테이블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주당 과세 표준액 인 것 같습니다. 이 주당 분배금에 대한 주당 과세 표준액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탄생했을 때부터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과세 표준액을 투자 지표로서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 보여드리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2024년 3월이죠. 3월 말에 24원 분배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느냐, 주당 과세 표준액은 24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또 투자자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3월 20일에 내가 만약에 이 ETF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3월 28일에 24원의 분배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느냐
함께 계산을 해보시면은 현금 분배금 24원이 되겠죠. 그리고 과표 증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3월 20일에 1652.03원에서 배당 시의 과표 기준가가 또 따로 산출이 됩니다. 1818.10원의 차이인 166.07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작은 금액은 현금 분배금 24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24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15.4%를 원청징수 당하고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20.3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내가 그 솔 ETF 홈페이지에 가서 분배금액 11월 30일 지급기준일로 분배금액 38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이어가지고 나는 오롯이 38원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아닙니다. 내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1월 20일에 매수를 했다. 그때의 과표 기준가가 9,291.22원. 그리고 배당 시의 과표 기준가 9,351.53원의 차이인 60.31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 분배가 38원과 작은 금액인 38원에 15.4%, 즉 3.7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여기서 봤을 때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주당 과세 표준액은 하나의 참조 지표로서 ETF가 탄생했을 때부터 투자한 투자자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정도의 정보로서만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표 기준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확인을 좀 더 해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과표 기준가를 대체 어디서 찾지? 나는 그냥 시장 가격만 보이고 납부만 보이는데,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각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계속 캡처를 해왔던 증권사의 HTS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를 들어가셔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준가격과 과표 기준가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편의성 차원에서 보자면 HTS에서 거래하실 때 체크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제 세금 측면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로서 보유기간 과세 적용 ETF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과표 기준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유기간 과세 적용 ETF긴 합니다만 과표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레버리지 ETF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장 가격과 과표 기준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표 기준가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거의 그냥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레버리지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혹은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배당이 발생할 때에는 과표 기준가가 한 번씩 켜요. 그 시기가 이제 3월, 6월, 9월 중간 배당금 기준일과 그리고 12월 기말 배당금 기준일이 될 텐데,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축 스케일을 좀 좁힌 거라서 크게 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3개월마다 이렇게 과표 기준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스 ETF도 보유기간 과세 ETF입니다. 근데 인버스는 대부분 증거금 이외에 유동성에 대해서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채권의 이자는 과표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버스 ETF의 과표 기준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과표 기준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매매 차익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땐 당연히 세금을 안내가 되는 거고, 이익이 났을 때는 이제 또 적은 금액의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과표 기준가는 하루에 한 번 계산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면은 과표 기준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레버리지 ETF를 사서 오늘 팔았는데 1,000원의 이익이 났다? 보유기간 과세 ETF지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과표 기준가가 증분이 0이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다라는 부분.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장기 투자용 ETF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샀다가 파시는 분들도 왕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비과세라고 생각해도 좋은 ETF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단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리는 건 의도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이렇게 된다. 한번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는 뭐 국경이 없게 다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상장 ETF들은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 자체가 배당소득세와 다르죠. 22%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 투자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불리 구간이 또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적용이 되고 15.4%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국내 상장 ETF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매매 차익은 해외 자산일 경우에 배당소득세 적용이 되고 분배금도 배당소득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어떤 게 좋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최근에는 이제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계좌들도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뭐 IRP와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같은 또 연금 계좌에서 세금 체계는 매매 차익이냐 뭐 분배금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인출했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연금을 이렇게 적립해가는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안 떼고 놔두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받기 시작할 때 세금 뗀다 그런 의미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뭐 그 외 ETF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익과 그 손실만을 계속 계산해 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인출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이 구간별로 3.3%에서 5.5% 저율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연금에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세 16.5%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형 ISA에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ISA에서는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한 이후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으로는 이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사실 10분 이 계좌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납입 한도가 있다 보니까는 뭐 거기까지 꽉 채우셔서 투자를 하시고 또 일반 계좌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SA 계좌는 더욱더 혜택이 확대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투자 상품 광고 같은 거 볼 때 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홍보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이유는 지금 세금을 안 떼니까 그거를 불려나갈 시간을 더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9.9% 저율 과세 ISA 얘기하셨던 건 일반적인 그 배당소득세가 우리가 15.4잖아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득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겁니다. 그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는 종합소득과세 2천만 원 초과했을 시에 이제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이제 ISA에는 없다라는 부분도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는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ETF 거래할 때 다른 비용들도 많이 붙잖아요. 어떤 것들 보셔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계산이 돼서 우리가 거래하는 그 기준 가격이죠. 일간으로 분할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ETF에 보수가 있죠. 4가지 유형의 보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운용사의 운용 보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보수, 증권사의 판매 보수가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자산들을
맡아주는 은행들, 수탁은행들의 수탁은행 보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펀드의 기준가를 산정해주는 그런 사무수탁사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TF의 보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표기준가에서도 적용되는 비용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지수 사용료라든지 다양한 그런 비용들이 ETF의 어떤 가격에 녹아져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ETF는 증권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권사의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또 증권사마다 그 수수료의 또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또 잘 비교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증권사 통해서 ETF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나 이런 펀드들은 이제 금융가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돈을 불려주는 거다 보니까 뭐 팔아주는 사람, 뭐 돈 굴려주는 사람, 맡아주는 사람한테 조금씩은 이제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총 보수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내려가는 추세인 거는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 ETF 시장에 800개가 훌쩍 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가 대표 지수라든지 이제 범용성이 있고 약간 운용상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운용사들이 굉장히 낮은 보수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0.05%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운용의 어떤 난이도가 좀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마 유형의 어떤 ETF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0.3%에서 0.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ETF는 패시브 운용의 ETF도 있고 액티브 운용의 ETF가 있잖아요. 이제 ETF라는 것은 어떠한 지수를,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한 지수가 다 존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초지수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전에 정해진 약속대로 운용하는 ETF가 패시브 운용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들의 운용 목적 자체는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브 운용의 ETF는 운용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지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비교지수보다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시브 운용의 ETF와 액티브 운용의 ETF의 보수의 레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ETF 투자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ETF 투자할 때 들어가는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좀 TMI까지 알려드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일단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 두 가지 유형의 세금이 있구나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를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하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는 보유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기간 과세 대상 ETF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의 증분을 잘 살펴보고 이 두 가지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분배금도 동일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고수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도 조금씩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뗀다.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다양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저희 박수민 팀장님과는 다음에 또 ETF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